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서 위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화 안 되고 혹은 속이 쓰려서 혹은 속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혹시 이 중에서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 빈도가 가장 높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식 문화 때문에 성격이 급해서 밥도 빨리 먹죠. 또 음식 자체도 매운 거, 고춧가루 다 넣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먹고 하다 보니까 위장에 좀 탈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염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별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좀 해나가고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소화가 안 된다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소화불량이라는 게 꽤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사람들마다 좀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 실제로 느끼는 감각들이 좀 많이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밥을 먹으면 좀 배가 사르르 아프다든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밥을 먹고 나면은 좀 더부룩한 게 너무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좀 가스가 차고 뻥뻥하게 느낀다든지,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금방 입맛이 떨어지고 배가 부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속이 계속 미식미식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속이 쓰리거나 트름이 자주 나고 가스가 많이 차거나, 혹은 먹고 났을 때 뭐가 위산이 좀 역류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있고, 밥을 먹고 나면 좀 옆구리나 배나 아니면 등이 좀 결린다든지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을 모두 다 소화가 잘 안 돼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위장의 구조와 기능과 역할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위장은 크게 5겹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이 점막층이고요. 그 아래쪽에 점막 하층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근육층이 있어서 위장을 이제 움직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장막 하층, 장막층, 이렇게 5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장에서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는데, 위장이 주로 하는 역할이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쪼물딱쪼물딱 거려가지고는 펩신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 같은 것들을 소화를 시키고, 이게 잘 섞여가지고는 식이지장, 소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펩신은 단백질을 녹여요. 근데 위장은 뭘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강한 모든 음식물들을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강한 산인 펩신이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장이 녹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로 뮤신이라고 하는 액이 분비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신이라는 액체가 이 위장 점막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장 점막은 재생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한 2시간 반 정도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뀔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녹지 않고 그렇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음식물이 들어오면 보통 한 2~3시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넘어가는데, 조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한 3~4시간 정도까지 머무르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거를 섭취를 하게 되면 몇 분 이내에 금방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음식물이 한 1.5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위장이 많을 때는 2리터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3다수 2리터짜리 큰 병 하나가 여러분 뱃속에 위장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꽤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위장 점막은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내시경의 정상적인 소견을 보면은 유문부가 좀 선홍빛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되어 있고요. 위장 점막이 이렇게 주름이 잘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장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위장이죠. 일단은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급성 위험 같은 경우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대표적인 흔한 원인은 진통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증을 멎게 하기 위해서 먹는 진통제들의 성분이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도 차단을 시키지만은 위벽에서 아까 뮤신이 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뮤신의 분비도 같이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좀 속쓰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혹은 강한 산이나 강한 염기성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날 음식 중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진통제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뿔긋뿔긋한 반점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혹은 뭐 기생충이나 이런 산에 의해서 부식될 때는 고름이 끼거나 이렇게 군데군데 파이고 출혈이 되는 소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변을 보면 대변이 좀 새까맣게 나오겠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위장이나 상부에서 좀 출혈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급성 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2개예요. 일단은 되게 쓰리고 아파요. 속이. 뭘 먹고 나면은 더 쓰리겠죠. 더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구역감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병원을 찾는 분들은 만성 위염으로 찾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만성 위염이 뭐 작게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혹은
평생 동안 고생하셨다는 분들도 많은데 내시경상으로 보면은 이제 위장 상태를 보고 만성 위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 검진 받을 때 내시경 하고 나서 거기 보면 표재성 위염, 뭐 장상표 화생 위염 이렇게 아마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건데 보통 이제 얼마나 손상이 됐느냐에 따라서 위장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병명을 붙이게 되는데요. 일단 만성 표재성 위염은 위장 점막층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륜 주변으로 좀 방사선 형태로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점막 하층까지 같이 광범위하게 손상이 된 상태를 위축성 위염이라 그럽니다. 점막 자체가 많이 얇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펩신이나 이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상당히 잘 안 돼요. 자, 이제 점막이 계속 재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장벽이 헐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정상적인 위장세포로 재생이 되지 않고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세포들이 대신 와가지고는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거를 장상피 화생 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2단계까지 가면 상당히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좀 위험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위암의 전 단계예요. 장상피 화생은. 그래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만성위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세 가지예요. 일단은 배가 좀 자주 아파요. 윗배가, 위장에 있는 요 부위가. 그리고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도 좀 많이 차고 더부룩한 느낌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한 번씩 이렇게 좀 미식거리고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가장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